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는 기술이죠. 스택스 STX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위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 기술.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점이 특별한지 핵심만 쏙쏙 알아보시죠. 네, 스택스는 그 비트코인의 강력한 보안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스마트 계약 같은 새로운 기능을 얹으려는 시도입니다.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흥미로운 도전이죠. 오늘 여러분이 스택스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스택스가 2013년이었죠. 프린스턴 대학 출신 개발자 무닙 알리랑 라이언 쉐아. 이분들이 블록스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구상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만으로는 스마트 계약이나 다양한 앱, 디앱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기 어렵다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기술적 한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인터넷을 너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중앙화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의 단점에 넘어서려고 했는데 그 해결책을 또 비트코인 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오, 그게 흥미롭네요. 네. 비트코인 자체를 바꾸는 대신에 그 위에 새로운 층을 쌓아서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자. 이게 핵심 아이디어였죠. 그렇군요. 그래서 2017년에 ICO로 자금을 모으고 2019년에 토큰 발행하고 2020년에 지금의 스택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이 스택스는 STX라는 자체 토큰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핵심인가요? 네, 핵심 동력입니다. 스마트 계약 실행할 때나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 이런 데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이죠.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전송 증명, POX라고 하던데 이게 좀 독특한 합의 방식이라고요? 네. POX, Proof of Transfer. 이게 정말 스택스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그게 뭔가요? 비트코인을 활용한다고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네트워크에 잠시 전송하거나 예치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스택스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얻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담보 제공이랑 좀 비슷하죠. 비트코인을 써서 권한을 얻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빌려오는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의 그 막강한 보안력에 기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클래리티라는 스마트 계약 언어도 특징이에요. 클래리티요? 그건 뭐가 다른가요? 이 언어는 그 계약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쉽게 설계됐어요. 예측 가능성? 네. 그래서 왜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서 가끔 예상치 못한 오류나 해킹 위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클래리티는 그런 위험을 줄여서 특히 금융 관련 서비스처럼 안정성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 11억 6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가격은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 따라 변동성이 꽤 있었죠. 와, 정말 흥미로운 기술인데요. 그럼 이걸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위에서 D앱 같은 걸 돌린다는 거죠? 실제 다양한 서비스가 돌아가는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NFT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 NFT? 네. 그리고 대출이나 예치 같은 탈중앙 금융, 디파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같이 운영하는 탈중앙 자율 조직, DAO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와, 활용 범위가 정말 넓네요. 네. 그 스택스 NFT 프로젝트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애미 코인, 뉴욕 코인 같은 시티 코인 실험들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도시코인.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비트코인 기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STX 토큰을 스태킹하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받을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 네, 그게 바로 POX 메커니즘 덕분이죠. 네트워크에 기여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니까요. 이게 스택스 생태계 참여를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스택스가 걸어온 길을 보면 또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STX 토큰 판매,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정식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였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프로젝트 초기에 이게 상당한 신뢰도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에 스택스 2.0 메인넷이 나오면서 POX 합의 방식이랑 클래리티 스마트 계약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아, 2.0 출시. 네, 그리고 2021년에 스택스 블록체인 2.0이 도입된 이후 SEC에 승인되었던 증권 목록에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게 되었고 2023년부터는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레이어 2요? 그건 뭔가요? 그건 비트코인 메인 네트워크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보조 레이어 같은 개념이에요. 아하, 보조 레이어. 네. 최근에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면서 스택스의 중요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스택스랑은 좀 다른 방향을 가는 프로젝트도 있더라고요. 나가야 토큰, NGY라고. 네. 나가야 토큰. 스택스가 비트코인 디지털 세계 안에서 확장에 집중한다면 나가야는 좀 다른 목표를 가진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둘 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만 지향점이 달라요. 스택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의 활용성을 어떻게든 극대화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그래서 주로 개발자들이나 기존 비트코인 생태계 참여자들이 주된 관심층이고요. 반면에 나가야는 금 같은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네, RWA. 이걸 블록체인이랑 연결해서 현실 경제하고 디지털 경제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실생활 사용자나 소상공인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나 기술적 강점, 사용자층 이런 데서 명확한 차이가 있죠. 아, 그렇군요. 목표 자체가 다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스택스는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반 위에 서서 스마트 계약이나 D앱 같은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리려는 그런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나가야 토큰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셈이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스택스는 그 구조상 비트코인의 보안이나 네트워크 상태에 굉장히 깊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반이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자체의 기술이 변화하거나 혹은 시장 상황이 크게 변동했을 때 이게 스택스의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강력한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택스의 잠재력과 또 리스크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